외국인 러브콜 받는 바닥 성장주. 최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반도체, 헬스케어, 2차전지 등 성장주들을 바구니에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총 2조 1,88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13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매수 행진이 끝났지만 전날까지는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2023년 1월 1127일 기록한 12거래일 순매수 이후 최장기간이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1조 2,19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11일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9,222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19일부터 순매수로 전환한 이유는 연초 이후 코스피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월 2일 2,675.80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이달 17일 2,435.90까지 하락했다.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2,498.81까지 올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미국 국채 금리 및 환율 하락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등이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9,926억 원, 659억 원 순매수했다. 각각 외국인 순매수 1위, 4위 종목이었다. 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도 550억 원어치 사들였다. 한미반도체는 순매수 7위의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업황 반등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헬스케어 관련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다. 총 2,408억 원을 사들였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82만 9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최근 경쟁사인 바이오의약품 CDMO 업체 론자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3위는 기아였다. 1,025억 원을 순매수했다. 기아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이 매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남주신 교보증권연구원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며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에 따라 주가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차전지주도 외국인의 바구니에 담겼다.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를 각각 482억 원, 366억 원어치 사들였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과 함께 전기차 시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겹치고 있다. 다만 최근 하락세가 길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길 연구원은 2차전지의 경우 낙폭 과대 인식 및 테슬라 반등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사전 예약 판매에서 인기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폰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31일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2025년까지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를 통한 AI폰 선점 효과로 향후 온디바이스 AI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점유율은 55%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 갤럭시 S24 사전 예약에서 최고가 모델인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이 전체 판매량의 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갤럭시 S24 예약 판매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작 대비 1030%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최고가 모델인 울트라 판매 비중도 확대되어 1분기 메모리와 스마트폰 부문의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연구원은 올해 갤럭시 S24의 판매는 3,600만 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4,900만 대를 판매한 S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라고 기대했다. 특히 글로벌 주요 온디바이스 AI폰인 갤럭시 S24는 1분기부터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돼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200만 대로 추정된다. 그는 2025년까지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를 통한 AI폰 선점 효과로 향후 온디바이스 AI폰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생태계 파트너인 리벨리온, 디벡스,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등의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온디바이스 AI 시장 지배력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는 양호한 스마트폰 이익과 1분기 메모리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51% 많은 36조 1,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실적 선방속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하향했다. 이현욱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보고서에서 고부가 제품인 P6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P5와 P6 제품 비중은 55%로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CAPEX는 6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북미 배터리 공장 증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7년 내 삼성 SDI 북미 배터리 CAPA는 100GWh 도달 예정으로 본격적인 AMPC 반영 시점은 올 연말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삼성 SDI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4% 감소한 5조 5,648억 원, 영업이익은 37.1% 준 3,118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 연구원은 중대형 EV 부문은 유럽향 수요 견조로 P5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연동으로 ASP가 하락하며 3분기와 동등 수준인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며 소형전지 부문은 전동공구 수요 회복 지연으로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ESS는 3분기 수요 이연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전력용 ESS 판매 감소로 5,7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 SDI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6.4% 감소한 5조 2,100억 원, 영업이익은 28.5% 적은 2,23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형 EV 부문은 P5와 P6 중심으로 견조한 판매가 예상되나 ASP 하락 지속으로 4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ESS는 계절적 비수기로 전분기 대비 출하량과 수익성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소형전지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파우치는 성장하나 전동공구 수요 부진 지속으로 원형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전자재료는 OLED, 편광필름의 계절적 비수기로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주가 조정 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1일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 늘어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8% 감소한 2,843억 원을 기록했다며 성과급, 안전장려금 등 일회성 비용이 예상보다 컸던 탓에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31% 하회했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국제선 여객은 비수기임에도 근거리 노선 중심으로 증편에 나선 덕분에 수송 실적이 2% 증가했다며 반도체, IT 등 전통적인 항공화물 수요는 부진했지만 중국 항공사들의 장거리 취향이 지연되는 사이 알리와 테무 등 이커머스 환정 물량을 대거 흡수하면서 화물 운임이 8월부터 반등에 성공해 지난해 4분기 16%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항공 역시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성과급이 아니더라도 인건비, 공항조업비 등 전반적인 원가가 오르고 있다며 동남아와 일본 여행의 겨울 성수기인 만큼 여객 시황은 더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유가 하락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이후가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경우 대한항공은 일부 항공기를 경쟁 LCC들에게 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할 수 있다며 4분기 감익 우려와 아시아나 관련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경우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신증권이 31일 제1기획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6개월 목표 주가 3만 원을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 광고시장이 순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김혜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제1기획 지난해 4분기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4,300억 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760억 원이라며 지난해 4분기 실적은 2023년 중 처음으로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순성장을 달성했고 점진적 개선 추세라고 했다. 이어 2023년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 줄어든 3,1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광고주를 포함한 광고주들의 보수적인 마케팅비 집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매출 총이익은 순성장을 달성했다며 다만 성장률은 5%로 2021년 16%, 2022년 20% 대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대응을 위한 인력 투자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 피 줄어든 19%로 하락했다며 하지만 디지털 비중이 54%로 1%피 증가하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요 광고주 실적은 바닥을 다지면서 개선 추세에 진입했다며 경쟁사 대응 강화와 신제품 라인업 확대로 4분기부터 마케팅비 집행의 역성장이 줄어들고 2024년부터는 순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3분기 파리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의 마케팅비 집행 증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